그래서 그 쌩암기 얘기는 좀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직관으로 커버할 수 있는 이 6가지 공식을 잘 정리해 두시고 얘들은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자, 지난번에 변동환과 계산, 전부환과 계산 이익 차이 조정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러분들 정리해 두고 외우세요라고 말씀드리면 언제 외워야 돼요? 잘 정리해놓고 나중에 언제 외워야 되겠다. 나중이라는 건 없다고. 그죠? 무조건 오늘 다 외워야 된다고요. 오늘 이따 회식할 때 물어봐야 되겠다. 회식할 때 제가 외우고 있는지 회식하러 오기 전까지 다 외워갖고 와요. 이거. 그죠? 이거 못 외우면 치킨 못 먹어. 그죠? 어쨌든 다 외워버리세요. 무조건. 오늘 이 자리에서 다 외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되셨죠? 자, 어쨌든 네, 우리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CVP 분석 관련해서 감을 좀 최대한 잡아보도록 할게요. 이 챕터에서는 우리 공식도 좀 외워야 돼요. 그래서 그 지금 이 순간부터는 어떻게 좀 진행을 할 거냐면 칠판 좀 잘라서 한 여기 정도, 여기 왼쪽 편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좀 외우셔야 되는 공식들을 좀 제가 정리해 드릴 거야. 근데 그냥 막 정리만 해서 외우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 공식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저런 공식이 나오는지 이런 내용들은 다 이쪽에서 설명드리고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쪽 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하시면서 최종적으로 제가 저쪽에다가 정리해드리는 공식들은 어디다 잘 적어두시면 돼요. 잘 적어두시고 다 외우시면 된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 두꺼운 원가관리학의 교재 배우면서 이건 공식이니까 외우셔야 돼요라는 얘기 제가 딱 3번 한 거예요. 3번. 그 중에 한 번은 했죠 이미. 변동원가, 전부원가, 뭐 초변동원가 계산까지 이익 차이 조정 공식 그거 우리 잘 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건데 문제는 그 변동원가 계산, 전부원가 계산 그 챕터에서는 공식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공식이 좀 많아요. 근데 그 숫자만 단순히 많을 뿐인 거고 외우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외울 수 있도록 다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정리만 좀 잘 해두시면 돼요. CVP라는 것 자체가 수지타산을 따지기 위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수지타산을 따질 때 손익계산서를 그리면 최종적으로 이익이 나오는 거니까 손익계산서를 매번 그려가지고 수지타산을 따져주겠다 이렇게 해도 되긴 돼요. 되긴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니야. 손익계산서를 그리려니까. 즉 CVP 분석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부터 외우시는 공식은 의미가 뭐냐. 손익계산서 그리는 게 너무 귀찮으니까 그 손익계산서의 최종 결론인 이익을 그냥 공식 가지고 계산할 수 있게 해줄게. 이게 바로 CVP 공식이야.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일단은 손익계산서를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변동원가 계산 컨셉으로 볼 거고요. 우리 변동원가 계산 손익계산서 이미 그려봤지만 그때는 제가 첫머리에 매출액 이렇게 한글로 다 썼어요. 근데 우린 지금 공식 만들 거니까 가급적이면 한글 풀네임을 쓰기보다는 영어로 그냥 약자로 한 글자씩만 쓸 거야. 매출액은 영어로 sales죠. sales S 그냥 이렇게 쓰게 할게. 이렇게 매출액이 됐죠? 자, 변동비는 영어로 variable cost죠. 그래서 variable cost V 이렇게만 쓸 겁니다. 그냥. 자, 빼주면 뭐가 나온다? 빼주면 공헌이 영어로 뭐라고 하자고요? contribution margin. 그래서 앞 글자 따면 CM이라고 하자. 이거는 이미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이 개념 되게 중요한 거였다고. 뭘 마저 뺄까요? 이제 고정비 빼야 되는데 고정비는 fixed cost F라고만 쓸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 친구까지 다 빼주면 최종적으로 남는 것을 우린 영업이익이라고 하자. 요거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구조다, 그죠? 자, 근데 얘들 하나하나를 그래서 어떻게 계산할 거냐라는 걸 좀 따져줘야만 되는데 이미 변동원가 계산, 손익계산서를 우리는 그려봤기 때문에 구조를 알아요. 모든 건 다 금액인 거고 세상의 모든 금액은 결국은 두 가지 수량과 단가 둘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되 다 약자로 쓸게요. 자, 단가부터. 지난번에 우리 변동원가 계산 챕터에서는 단위당 판가 뭐 이렇게 한글로 썼는데 판매 가격은 selling price니까 그냥 P라고 쓰자고. 그래서 단가니까 단가 표시 정도는 해주고 단위당 판가 이 정도로 쓸 것이고 거기다가 판매 수량을 때려줘야 되는데 판매 수량은 quantity니까 Q라고 쓰도록 할게요. 이렇게 Q. 이렇게 때려주면 우리 매출액이 나오는 거죠. 따라오셨죠? 무슨 말인지. 그죠? 자, 그 다음 변동비라고 부르는 이 친구는 한 단위당으로서의 변동비는 늘 일정하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요 값에다가 몇 개만큼 만들어서 팔아느냐 Q 값을 이렇게 때려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Q는 판매량인가요? 아니면 생산량인가요? 지금 우리가 적고 있는 Q는 사실 변동원가 계산 컨셉이다 보니까 손익계산서에 뭐는 등장 안 해요. 생산량은 들어올 일이 없는 거지. 그래서 판매량이에요. Q는 다 판매량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 그럼 생산량은 몇 개입니까? 생산량도 어차피 아까 전에 가정에서 우리 뭐 깔아놨어요? 생산량이랑 판매량이랑 동일하다 가정 깔아놨으니까 Q를 그냥 판매량이라고 읽긴 하면 되는데 만약에 Q 판매량이 100개 나왔으면 그냥 생산량도 100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이해되셨죠? 자, 어쨌든 요 놈에서 요 놈을 빼주면 공헌이익이 되니까 우리 Q로 묶을 수가 있겠다. 그죠? Q 판매량으로 묶어버리면 요런 정도로 일단은 표현을 해낼 수가 있겠네. 자, 근데 고정비는요. 고정 제조 간접 원가가 됐든 아니면 고정 판매 관리비가 됐든 어차피 기간 비용으로서 발생한 금액 자체를 비용 처리하자.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고정비가 100만 원 발생했습니다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그냥 100만 원 쓰면 되는 것이고 1억 발생했습니다. 그럼 여기다 그냥 1억 쓰면 끝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요 녀석은 뭐 공식으로 해결한다기보다는 발생한 총액 자체를 비용 처리하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 온 상태에서 고정비 발생액을 비용 처리하니까 최종적으로 남는 것이 바로 영업이익이다. 심플하게 그리면 요 정도로 얘기할 수가 있겠네. 되셨죠? 자, 그럼 퀴즈.
이게 우리가 그릴 줄 아는 손익계산서인데 수지타산을 분석하자라고 해서 매번 이렇게 생겨먹은 손익계산서를 다 그리려면 너무 손이 많이 가고 복잡하니까 수식을 이용해서 이 영업이익만 딱 계산하도록 하는 게 지금 우리의 목표라고요. 그럼 이걸 수식으로 바꾸겠다. 그럼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게 좋겠어요? 딱 봐도 우리가 이걸 수식으로 만든다 그러면 손익계산서의 첫 출발이 매출액이라고 해서 여기에서부터 PQ 그 다음에 마이너스 VQ 이런 식으로 해봤자 어차피 식 정리하는 과정에서 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네 둘을 싸잡아서 얘기한 게 바로 요 놈이니까 공식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첫 스타트는 굳이 매출액까지 갈 필요 없이 여기서 출발하면 되는 거 아닌가? 요 부분까지만 우리가 공식으로 만들 거라고.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렇죠? 자, 그러면 식으로 한번 써보면 일단은 공헌이익이 있어야만 할 거고 공헌이익의 개념은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매출액에서 뭐까지만? 변동비까지만 뺀 상태니까 뭘 마저 빼자? 고정비를 마저 빼자. 그럼 영업이익 나올 거 아니냐? 고정비를 마저 빼자. 그럼 영업이익 나올 거 아니냐? 이게 이제 기본적인 툴인데 자 요쪽에다가 우리 공식 정리하기로 했잖아요. 공식 정리할 때 두 가지 컨셉으로 나누어서 정리할 거예요. 결론부터 좀 적어보자면 첫 번째로는 Q입니다. Q가 뭐라고요? Q 판매량이라고. 판매량 컨셉으로 첫 번째 식들을 쭉 정리를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S예요. S가 뭐야? S 세일즈 매출액이라고. 매출액 컨셉트로도 우리는 식들을 쭉 정리를 할 거야. 이렇게. 그래서 Q 컨셉과 S 컨셉 둘로 나누어 가지고 식을 좀 정리를 할 거야. 자, 나누는 이유는 단순해요.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Q 아니면 S예요. 그냥. 자, 뭔 소리냐면 스마트 경영 아카데미라는 학원이 있대.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스마트 경영 아카데미에서 뭐 이번에 뭐 회계사 세무사 기본 종합반을 오픈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이익을 뭐 한 100만 원 정도를 남기고 싶어 한다. 그러면은 첫 번째 문제 스타일은 수강생을 몇 명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Q 컨셉이에요. 그죠? 자, 이익을 100만 원 찍고 싶어 합니다. 스마트 경영 아카데미가. 그러려면 매출액이 다 해서 금액적으로 얼마가 나와야 됩니까? S 컨셉인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에서 우리한테 물어보는 것은 Q 아니면 S 둘 중에 하나를 물어봐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문제 풀 때 같이 한번 써먹어 보겠지만 문제에서 Q를 물어봤다? 그럼 이쪽 라인의 공식들을 써먹으시는 거고요. 문제에서 S를 물어봤다? 그럼 이쪽 라인의 공식들을 써먹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Q 아니면 S니까 당연히 우리가 외워야 되는 공식 상에는 미지수로서 Q 아니면 S 둘 중에 하나가 뭔가 들어가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근데 미지수 Q나 S를 여기다 한번 녹여보자고요. 우리는 식을 이렇게 쓸 건데 Q부터 미지수 Q를 녹인다 그러면 여기 있잖아요. Q가 이렇게. 여기다 녹이면 되겠지. 그렇죠? 즉 우리는 여기 있는 이 공헌이익을 항상 첫 스타트 지점으로 시작을 할 건데 이 공헌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는 거야. 왜 두 가지 방법이냐? Q를 넣고 계산하기, S를 넣고 계산하기. 두 가지 컨셉으로 나누어서 보자고. 자, Q를 집어넣어서 공헌이익을 계산해보자 라고 한다면 이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요게 이제 하나의 식인데 그냥 다짜고짜 쓰기 전에 의미를 좀 떠올려 봅시다. 의미를. 자, 뭔 소리냐면 저는 이렇게 생긴 칠판 지우개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에요. 근데 얘를 얼마 받고 파냐면 100원을 받고 파는 거야. 100원이 뭐야 그러면? 100원이 얘죠 지금. 그죠? 자, 근데 좌우지간 제가 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거 한 개당 들어가는 원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한 개당 들어가는 원가니까 변동비겠네요. 그게 60원이래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가 100원이고 얘가 60원이거든요. 지금 빼면 얼마가 나와요? 40원이죠. 40원의 의미가 뭐냐? 잘 보세요. 저는 방금 전에 이걸 만들기 위해서 60원을 썼어요. 손님이 와서 100원을 줘서 팔았어. 저 얼마 남겨 먹었어요? 하나 팔았을 때 40원 남겨 먹었죠? 그게 이 괄호 안의 의미라고. 괄호 안에 판가에서 변동비를 빼준 저 숫자는요. 하나 팔 때마다 이만큼씩을 번다 이 뜻인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하나 팔 때마다 이만큼씩을 번다라는 의미의 단가에서 판매 가격에서 변동비를 빼준 거 얘를 앞으로 우리끼리 뭐라고 부를 거냐? 결국 요 숫자는 얘를 이렇게 이항하면 전체 공헌이익을 Q로 나눠준 거잖아요. 이익을 수량으로 나눠줬으니까 개념적으로 한 개당 이익이 되겠네. 한 개당 무슨 이익? 공헌이익. 그래서 앞으로 풀네임으로는 단위당 공헌이익이라고 쓰면 되는데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쓸 겁니다. 한 단위당이니까 골뱅이고요. 공헌이익, 단위당 공헌이익이야. 이 단위당 공헌이익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 개당 판가에서 개당 변동비를 빼준 개념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계산 자체는 이렇게 할 건데 개당 공헌이익이라는 놈의 의미는 뭐라고요? 하나 팔 때마다 이만큼이 내 주머니에 들어온다 이 뜻이라고.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공헌이익을 계산하는 첫 번째 방법은 이거 아닌가? 한 개당 공헌이익에다가 Q만큼을 때려주면 된다는 거죠. 의미는 뭐야? 하나 팔 때마다 이만큼을 버는데 그래서 몇 개 팔았냐? 이만큼 수량을 팔았다 이거야. 그게 바로 내가 창출해낸 이 공헌이익이 된다는 거지.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죠? 자,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 꼭 Q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S도 물어본다고. S도. 그래서 똑같이 이놈의 공헌이익을 계산할 건데 이번에는 Q를 넣지 말고
S를 집어넣어 가지고 한번 공헌이익을 만들어 볼게요. 자, 잘 보세요. S는 매출액이죠, 매출액. 자, 그럼 매출액. 자, 이런 말 들어보셨죠? 당기순이익률 들어봤잖아요, 그죠? 영업이익률 이런 말도 들어보셨을 거고, 매출 총이익률 이런 말도 들어봤죠. 공통점은 전부 다 이익률이네. 그럼 이익률은 분자에다가는 해당 이익을 넣어야죠. 분모에는 뭐 넣나요? 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요? 매출액에서. 그렇죠. 당기순이익률 매출액분의 당기순이익이고요. 영업이익률 그럼 매출액분의 영업이익일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우리 관리회계에서는 공헌이익이라는 개념이 들어왔으니까 제가 만약 공헌이익률이라고 하면 뭐라고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매출액분의 공헌이익. 자, 공헌이익률 한글 5줄을 쓰느니 그냥 우린 이렇게 쓰자고요. 공헌이익률 이렇게 그냥. 자, 공헌이익률인데 얘는 결국은 어떻게 계산을 하게 되느냐? 이 친구는요. 결국은 매출액분의 공헌이익이라는 거야. 매출액분의 공헌이익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계산해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 공헌이익을 계산하고 싶으니까 이 공헌이익을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사실상 얘랑 둘이 곱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공헌이익률이라고 하는 녀석을 이렇게 넣고 여기에다가 이제 매출액이라는 걸 곱해주면 아까는 공헌이익을 Q를 이용해서 계산했다면 지금은 공헌이익을 S를 이용해서 계산한 꼴이 돼버린 거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요 공헌이익률이라는 놈도 무슨 개념인지를 좀 따져보자고요. 자, 어차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매출액이라는 것은 결국은 개당 판가에다가 판매 수량을 때린 건데 이 공헌이익은 아까 전에 이렇게 개당 공헌이익에다가 판매 수량을 때린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서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Q끼리 지워지는 거니까 개당 판가 분의 개당 공헌이익 이런 식으로 계산해도 똑같이 나와요. 당연히. 그래서 단가로 계산을 하나 총액으로 계산을 하나 비율만 따지면 당연히 똑같이 나온다는 거지. 자, 그러면 단가로 한번 따져봅시다. 제가 아까 전에 이놈의 칠판지우개를 팔 적에 얼마 받고 판다고요? 100원 받고 판다고. 근데 얘 하나 만들기 위해서 무조건 얼마 쏟아 부어야 된다? 60원. 그럼 얼마씩 남겨 먹는다? 40원 남겨 먹는다. 그게 바로 얘였죠. 40원을 남겨 먹긴 먹었는데 손님한테는 방금 얼마 받았어요? 100원 벌었죠. 아, 그러면 손님한테 지금 100원 받았다라고 해서 내가 100원을 다 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100원을 벌었다고 말할 수는 없고 그중에 진짜로 내가 남겨 먹었구나라는 것은 비율적으로 몇 퍼센트다? 40%구나. 왜? 100원 중에 40원만 내 이익이니까. 그게 바로 공헌이익률이야. 열심히 칠판지우개를 팔다가 손님들한테 100원씩 받으면 그 돈 중에는 한 푼도 쓰지 않고 건드리지 않은 채로 금고에다가 다 넣어놨어요. 이렇게 한참 장사하다가 어느 날 금고를 딱 열어본 거야. 금고를 열어봤더니 여기 얼마 들어있냐면 1억 들어있어. 저 얼마 벌었어요 그러면? 1억 벌었어요? 아니지. 그 몇 퍼센트만 내가 번 돈이다? 40%만. 얼마 벌었다? 4천만 원 벌었다. 그게 공헌이익인 거고 공헌이익률의 개념은 바로 그런 얘기야. 매출액 얼마 찍었으면 그중에 요 정도 비율만 공헌이익이다 이 소리가 되는 거지. 이해되셨죠? 매출액이 얼마가 됐든 그중에 이만큼의 비율만 공헌이익이다 이 얘기가 되는 거라고.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 기본적인 뼈대는 이겁니다. 공헌이익은 매출액에서 변동비까지밖에 안 뺀 개념이니까 고정비를 마저 빼서 영업이익을 만들라. 이게 우리가 가장 뼈대로 갖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개념인데 다만 시험 문제에서 Q 아니면 S를 물어보니 여기 있는 이 공헌이익을 한 번은 Q를 넣어서 한 번은 S를 넣어서 표현할 뿐이에요. 그걸 표현해서 저기다 정리해 볼게요. 자, 보세요. 이제 가장 이제 오늘의 기본적인 공식을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기본적으로 공헌이익 빼기 고정비는 영업이익이다 인데 그놈의 공헌이익을 Q 컨셉이니까 Q를 넣어서 어떻게 쓰자? 아직 적지 마세요. 조금 이따가 바꿀 거니까. 자, 개당으로서의 공헌이익에다가 곱해주기를 Q를 때려준다. 그럼 이게 공헌이익이라며. 거기서 뭘 마저 빼자? 요거는 공헌이익으로서 매출액에서 변동비까지밖에 안 빼준 개념이니까 고정비를 좀 마저 빼주자. 그렇게 해주면 뭐가 나올 것이다?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다. 이게 첫 번째 공식이라고요. 근데 이따가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이런 방식으로 풀면 돼요. 이렇게 풀면 되는데 외울 때는요. 우리가 이 식 하나만 외우고 끝날 게 아니라 오늘 8개 외워야 된다며. 그렇죠? 그래서 그 8개를 한 큐에 외워야 되다 보니까 독립적인 8개를 외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각 공식들 간의 어떤 상관관계, 각 공식들 간에 완전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서로서로 다 의미가 통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보이면 외우기가 쉬워요. 그래서 암기하는 데 좀 도움이 되려면은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를 좀 이항해 놓으면 좀 쉽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항해 버릴게요. 자, 고정비를 이항해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고정비가 넘어가면서 부호가 플러스가 될 테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외울 땐 이렇게 외울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첫 번째 공식이고요. 저거는 그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되는데 이거 외우라고 했다고 골뱅이 cm 곱하기 q는 f 더하기 파이 뭐 이따위로 기계적으로 외운다. 그거 외워지겠어요 그게? 저도 못 외워요 그렇게 하면. 그죠? 그렇게 기계적으로 달달달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 식이 당연한 이야기구나 라는 걸 좀 느끼시면 돼요. 자, 천천히 봅시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 팔 때마다 이만큼씩을 번다고. 그죠? 하나 팔 때마다 나는 요만큼씩을 남겨 먹는데 몇 개 팔았나 봤더니 이만큼을 판 거예요. 그럼 결국 지금까지 우리 이만큼 돈 벌었죠. 근데 돈 벌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가게 임차료 같은 거 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고정비를 커버하는 거죠. 이렇게 고정비를 회수하고 고정비를 커버치고 그러고도 이만큼의 이익을 남겨 먹었네 라는 뜻이야. 다시 한번. 하나 팔 때마다 이만큼씩을 버는데 이만큼의 수량을 팔았더니 내가 번 돈은 결국 이만큼이고 그놈 가지고 고정비 투자했던 거 회수하고 이익도 요만큼 남았네. 이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첫 번째 공식이라고. 이해하셨죠? 자, 두 번째 공식도 똑같아요. 두 번째 공식은 다만 공헌이익을 Q로 표현하지 않고 S로 표현한다. 그거 하나만 다른다고. S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자? 공헌이익 률에다가 곱해주기를 세일즈 S를 좀 때려주세요. 그러면 요 놈이나 같은 말이라고. 그럼 요게 지금 공헌이익인데 그 공헌이익이라는 것은 매출액에서 변동비까지만 뺀 거니까 고정비를 마저 빼주면 그것이 영업이익일 것이다. 그런데 고정비는 이항에서 외우기로 했으니까 요 녀석은 고정비 플러스 영업이익이다. 이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두 번째 식이라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달달달달 단순히 기계적으로 외우시면 한도 끝도 없어요. 내가 매출 얼마 찍었나 봤더니 요만큼 찍은 거야. 아, 매출액 저만큼 돈 벌었네. 아니라고. 이미 저 매출을 찍어내기 위해서 쓴 변동비가 있는 거니까 그걸 감안하면 내 매출액 중에 몇 %만 정작 번 것이다? 이만큼만 번 것이다. 즉, 내 전체 매출액 중에 이 비율만 내가 가져갈 몫이니까 내가 번 돈은 이만큼이다. 근데 이 돈 가지고 고정비도 커버하고 그러고 나서 이익도 이만큼 남겼구나. 이게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두 번째 식이라고요. 여기까지 별로 어려운 거 없죠? 자, 여기까지 정리되셨으면 여기서 잠깐만 교재를 볼 텐데 지금 펼쳐놓으신 453페이지, 397페이지 보시면 1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손익분기점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손익분기점이 무엇이다 라는 말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미 알고 계실걸요? 손익분기점이 뭐야? 딱 본전 찍는 점이라고. 그죠? 딱 본전을 찍었다는 이야기는 내가 쓴 비용과 내가 벌어들인 수익이 딱 똔똔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본전이 되는 점. 즉 이익도 아니고 손실도 아닌 점. 수식으로 표현한다면 이익이 얼마? 이익이 빵원이 딱 된 점. 그 점을 손익분기점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분기점이라는 게 이렇게 딱 터나는 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전까지만 해도 손실이었는데 지금 이거 하나 딱 파는 순간 이제는 거기서 이익으로 싹 돌아가려고 하는 딱 그 점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익이 딱 0이 되는 그 찰나의 순간 거기를 얘기하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손익분기점이라는 것은 본전 찍는 점이다 라는 마인드를 갖고 두 줄만 읽어봅시다. 손익분기점이라는 것은 총수익과 총비용이 일치하여 이익도 아니고 손실도 아닌 거죠. 이익도 손실도 발생하지 않는 판매량 또는 매출액을 의미한대요. 그래서 손익분기점에서는 총수익과 총비용이 같으므로 당연히 이익은 0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 이걸 좀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세트의 공식을 만들어 볼 건데 거기 손익분기점이라고 해서 방금 우리 읽었던 거 거기에 보시면 손익분기점 해놓고 괄호 안에 영어로 뭐라고 써 있을 거야. 뭐라고 되어 있어요? Break Even Point. 그래서 BEP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손익분기점을 줄여서 BEP라고 부르거든요. 우리도 BEP라고 부를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두 번째 공식은 BEP예요. 잘 물어봅니다. 시험에서. 근데 자,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들을 우리가 구경을 해보겠지만 기출문제에 보면 손익분기점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게 많은데 절대로 손익분기점 구하세요 라는 말은 없어요. 손익분기점을 잘 물어보는데 손익분기점 구하세요 라는 말이 없다니 이상하잖아 말이. 그렇죠? 자, 무슨 의미냐면 손익분기점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된다고. 어떻게 물어봐야 되느냐? 둘 중에 하나로 물어봐야 돼요. 손익분기점 판매량을 구하시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구하시오 이렇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면 수량으로 계산하라는 건지 금액으로 계산하라는 건지 그게 명확하지가 않은 거라고. 이해되셨죠? 스마트 경영 아카데미가 이번 기본 종합반을 오픈해서 손익이 똔똔이 되려면 즉 이익이 빵원이 되려면 수강생을 몇 명 받아야 되는가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매출을 얼마 찍어야 되느냐 이렇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컨셉으로 물어봐야 된다고.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우린 이미 기본적인 뼈대를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요 식을 응용해서 손익분기점 좀 만들어 봅시다. 손익분기점에서는 이익이 얼마라고요? 빵원이라고. 이익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없애봅시다. 끝. 손익분기점인데 Q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개당으로서의 공헌이 그대로 쓰시고 그냥 Q가 아니라 무슨 Q냐면 이건 그냥 판매량이죠. 여기다 무슨 판매량을 쓸 거냐면 손익분기점 판매량이라고 쓸 거라고. 손익분기점 판매량 다 쓰면 너무 길잖아. 우리는 어떻게 쓸 거냐? 손익분기점은 BEP니까 이렇게 쓰자고요. BEPQ. 우리끼리 이렇게 쓰면 그냥 손익분기점 판매량이라고요. 이해되셨죠? 손익분기점 판매량 이렇게 때려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고정비에 대한 회수는 당연히 해요. 하지만 이익은 없다는 거지. 세 번째 공식이야. 네 번째 공식 가볼까? 네 번째 공식 똑같이 공헌이익률로 출발. 얘는 그냥 매출액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려는 거 이제는 그냥 매출액 아니고 손익분기점 매출액이죠. 손익분기점 매출액이니까 우리끼리 뭐라고 쓸까? BPS 이렇게 그냥 쓰자고요. 손익분기점 매출액. 요런 식으로 계산하면 뭐가 나오더라? 고정비에 대한 회수는 문제없이 하는데 이익은 발생하지 않더라. 네 번째 공식이요. 오늘 여러분들이 8가지 공식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는 그걸 어떻게 다 외워 했는데 이미 4개 배웠어요. 별것도 없잖아. 솔직히 말이 4개지 2개잖아요. 2개를 Q측면, S측면 나눠 놓은 것 뿐인 거니까. 이해되셨죠? 자, 이쯤에서 우리 짝꿍을 좀 지어놓고 갈게요. 짝꿍을. 자, 짝꿍을 짓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까지만 딱 봐도 이제 눈치를 채야 돼 이제. 자,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뭐가 됐든 Q를 물어본 거야. Q. 판매 수량이 뭐 어쩌고저쩌 하려면 Q가 몇 개여야 되느냐? 이걸 딱 물어봤어요.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계산하실래요? Q를 물어보면 항상 얘부터 뽑고 시작하는 거야. 이해하셨죠? 매출액을 물어봤어요. 뭐 손익분기점이 됐든 뭐가 됐든 매출액 S를 물어봤어요. S 컨셉의 문제인 거야. 그럼 뭐부터 계산하자? 그때는 공헌이익 류를 먼저 떠올리시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쪽 라인의 공식들은 다 계당으로 출발할 거고요. 이쪽 라인의 공식들은 전부 다 류로 출발할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잘 보세요. Q는 수량이죠. 1개, 2개, 3개, 4개. 그럼 당연히 짝꿍은 그거 한 개당 얼마냐? 이걸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되셨죠? 자, S는 금액이죠. 얘는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 이런 개념이라고. 그럼 얘는 개당보다는 뭐가 더 어울릴 거냐? 그 금액 중에서 몇 퍼센테이지가 내 몫이냐? 이걸로 가야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Q는 항상 개당과 짝꿍. S는 항상 률과 짝꿍.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시험 문제를 딱 읽고 계산을 출발할 수가 있어요. 이해하셨죠? 자, 손익분기점까지 공부를 했으니 이제 다른 개념 하나를 더 공부하러 갑시다. 교재를 뒤로 쭉쭉쭉쭉 넘겨보세요. 회계사 교재 462페이지, 세무사 교재 406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462페이지, 406페이지. 제목만 읽어봅시다. 제목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안전 한계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안전 한계 요 개념을 좀 배워봅시다. 여기 이제 지워버릴게요. 자, 안전 한계도 아마 교재에 써 있을 거예요. 거기 옆에 보시면 영어로 margin of safety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끼리는 줄여서 그냥 margin of safety MS 이렇게 그냥 부를까요? MS. 자, MS가 무엇이냐? 자, 잘 보세요. 우리 손익분기점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거 안 배워도 일상생활에서도 좀 쓰는데 안전한계라는 말은 일상생활에서 거의 써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놈의 개념이 좀 낯서실 건데 봅시다. 자, 지금 현재 우리 이제 Q가 몇 개인가 봤더니 몇 개 팔았는가 지금 현재 100개를 팔았더래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 근데 우리 이제 얘도 구할 수 있죠. 공식 배웠으니까 얘도 이제 좀 이따 연습은 해야 되겠지만 얘를 구하는 방법을 알잖아요. 이제 그렇죠? 얘를 구해봤어요. 구했더니 몇 개가 나왔냐면 80개 이렇게 나온 거야. 해석을 해보면 우린 사실 80개만 팔았어도 본전은 충분히 찍어요. 근데 지금 몇 개 팔고 있다? 100개 팔고 있다. 퀴즈. 우리 본전 넘겨서 몇 개나 더 많이 팔고 있어요? 20개 초과해서 더 많이 팔고 있죠? 요 20개를 MS라고 불러요. 이렇게. 자, 근데 똑같은 이야기를 세일즈 측면으로 해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의 세일즈가 1,000원이었던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같은 회사라면 BEP 세일즈는 얼마 나올까요? 100개 팔아서 1,000원이면 한 개당 얼마 받았다는 거예요? 개당 10원 받았죠? 자, 100개를 팔 때 한 개당 10원을 받았다면 80개를 팔 때는 한 개당 얼마 받았을까? 1억 개를 팔았을 때는 한 개당 얼마 받았을까? 1억 개를 팔든 1조개를 팔든 우리는 항상 뭐가 일정하다고요? 개당 판가는 안 바뀐다라는 거 아까 전에 가정 깔아놨었죠? 즉, 한 개당으로 무조건 10원 받은 거예요. 그럼 계산해보나 마나 얘는 얼마 나올 것이다? 무조건 800원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이해되셨죠? 자, 어쨌든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거 참고로만 좀 알아두시고 좌우지간 매출액으로 따졌을 때 우리는 800원만 찍었어도 사실은 손익분기인데 본전을 찾는데 지금 현재 무려 1,000원을 우리가 팔고 있으니 손익분기 본전 찍고서도 얼마를 더 많이 팔고 있어요? 금액적으로 보면 200원만큼을 더 많이 팔고 있죠? 그 200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 그 200원을 MS라고 부른다고 이렇게. 이 MS라고 하는 개념도 결국은 Q 아니면 S 둘 중에 하나로 표현할 수 있구나. 그래서 아까 손익분기점 판매량 BEPQ, 손익분기점 매출액 BEPS 이렇게 표현했듯이 안전한계도 안전한계 판매량이 있고 안전한계 매출액이 있는 거예요. 그럼 안전한계 판매량을 물어본다 그러면 어떻게 쓰자? MSQ 이렇게 쓸 거고요. 앞으로 안전한계 매출액이라고 하면 MSS 이런 식으로 그냥 쓰자고 우리끼리는.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 이 안전 한계라는 말이 잘 안 와닿으실 수도 있는데 이런 거예요. 자, 요걸 가지고 설명드려볼게요. 지금 현재 100개를 팔고 있고 본전 찍으려면 80개만 팔았으면 됐어. 근데 100개를 팔고 있으니까 20개만큼 오버해서 팔고 있는 거잖아요. 자, 다음 시즌이 됐어요. 모든 건 다 똑같아. 손익분기점 계산기 두드려봤더니 이번 시즌에도 역시 80개만 팔면 본전이에요. 근데 손님이 이번 시즌에 몇 명 왔냐면 99명이 온 거야. 즉 손님 한 명이 다른 경쟁사로 갔어. 우리를 배신했어. 그 우리 입장에서는 판매량 하나 까먹은 거잖아요. 판매량 하나 까먹었으니까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당연히 좋을 리가 없지. 기분 나쁘죠. 에이씨, 기분 나빠. 장사 접어. 맞았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기분은 나쁘지만 장사 할만하죠. 왜? 아직도 몇 개만큼이나 19개만큼이나 본전 찍고 더 팔고 있으니까 아직도 이익은 충분히 나고 있다는 거잖아. 2개 까먹었어요. 98개 됐어. 장사 접을까요? 3개 까먹었어요. 4개 까먹었어. 10개 까먹었어. 10개 까먹으면 기분은 겁나 나쁘겠지만 그래도 뭐 괜찮죠. 아직은 이익이니까. 11개 까먹었어요. 12개 까먹었어요. 13개, 14개, 15개. 몇 개까지는 까먹을 수 있어요? 20개까지는 까먹어도 아직은 버틸만 하네. 그 20개가 뭐라고요? 안전한계라고. 자, 안전한계라는 말의 의미는 지금 팔아먹고 있는 이 수량 혹은 뭐 금액에서 요 정도까지는 일순간 갑자기 날려먹더라도 아직까지는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최대 한계치인 거야. 그게 바로 안전한계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손익분기점을 초과한 아이들 이걸 안전한계로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Q로 계산할 수도 있고 S로 계산할 수도 있어요. 개념 아시겠죠? 자, 개념 따라오셨으면 이 안전한계도 공식을 좀 만들어 봅시다. 안전한계 MS. 안전한계는 MS. 자, MS도 아까 전에 들여다본 것처럼 Q 아니면 S였네. Q 먼저 갑시다. MSQ를 계산하래요. 그럼 뭘로부터 출발하자? 계단부터 출발하자. 그죠? 계단 공허링 일단 깔아 놓을게요. 짝꿍이니까. 여기에다가 안전한계 판매 수량 MSQ 때려봅시다. 그럼 뭐가 나오는지. 자, 역식도 마찬가지. 안전한계 매출액을 구하시오. 시험 문제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안전한계 매출액 S는 S. S 측면이니까 계단보다는 뭐가 어울릴 것이다? 률이 더 좋다고. 그래서 률부터 깔아주세요. 이렇게 공허링 률. 이렇게. 자, 여기다가 안전한계에서의 매출액이니까 MSS 이렇게 한번 때려볼게요. 됐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뭐가 나올 것이냐라는 건데, 자, 이걸로 설명드려볼게요. 저 사례 그대로 가져가면 이건 100개입니다. 이건 80개고요. 이건 20개야, 그죠? 자, 잘 보세요. 80개 팔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고정비를 다 회수해요. 고정비를 다 투자했던 거 뽑아 먹을 수는 있다고. 80개를 팔면 고정비의 회수가 가능. 100개를 팔면요. 고정비 회수도 당연히 가능하지만 아까는 없었던 이익도 튀어나왔네. 그럼 이익은 몇 개에서 나온 거예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요? 자, 다시. 80개를 팔면 고정비를 회수한다고. 100개를 팔면 고정비 회수와 이익 발생까지 벌어져야. 그럼 이익은 몇 개에서 나왔어요? 20개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요 놈에서 없던 20개가 이렇게 가면서 불어난 거죠? 불어나면서 없었던 거 생겼잖아. 그럼 영업이익은 몇 개 때문에 들어왔다? 추가되는 20개가 이익을 창출하는 거죠. 그 20개가 뭔데요? 안전한계라고. 즉 얘는 영업이익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짝꿍만 잘 지으면 돼요. 아까 Q를 물어보면 계당을 떠올리세요. S를 물어보면 류를 떠올리세요. 이거 짝꿍 한번 지어졌죠. 자, 또 다른 짝꿍 한번 지어봅니다. 고정비는 누가 회수합니까? 물어보면 BP가 고정비 담당이에요. 그럼 이익은 누가 발생시킵니까? 그러면 영업이익을 발생시키는 담당은 안전한계였던 거야. 이렇게. 그래서 고정비랑 우리 BP는 짝꿍이고요. 영업이익이랑 MS는 항상 짝꿍이에요. 이 관계를 알면 공식 외우는 것도 쉬울 뿐더러 이제 문제 자료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돼요. 나중에 이제 우리 문제를 좀 풀어보겠지만 실제 기출 문제를 보잖아요. 그러면 영업이익을 구하래. 영업이익을 구할 거면 어쨌든 영업이익이니까 고정비도 빼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 고정비를 안 줬어. 아니 고정비를 주지도 않아 놓고 영업이익을 어떻게 구하라는 거야? 문제를 잘 읽어보면 고정비는 안 줬지만 손익분기점을 줬어요. 갑자기. 그 손익분기점 왜 줬을까? 걔가 고정비랑 짝꿍이니까 걔를 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비를 안 줬을지라도 손익분기점을 줬으면 그 손익분기점을 이용해서 고정비를 충분히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걸 계산해서 빼라는 뜻인 거야. 그래서 손익분기점은 고정비랑 짝꿍, 영업이익은 안전한계랑 짝꿍. 요 이야기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8가지 공식을 외우셔야만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가운데서 6개를 좀 공개를 했고요. 2개의 공식이 남아있어요. 2가지 공식이 남아있는데 이 2가지는요. 자, 그 위에 있는 6개랑 성격이 살짝 다른 것이 위에 깔아놓은 6가지 공식은 제가 아까 전에 생 암기 아니라고 그랬죠.
기계적으로 달달달 외우지 말라고 그랬죠. 충분히 의미 부여할 수 있고 직관으로 충분히 커버가 돼요. 6개는. 그래서 직관을 이용해서 한번 이해하시고 이해가 다 끝나셨으면 얘네들을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게 아니라 문제풀이를 통해서 암기를 할 거예요. 직관으로 한번 암기,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통해서 그 암기를 다지는 거지. 정확히 말하면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6가지 공식인데요. 추가적으로 앞으로 배워야 되는 나머지 2가지 공식은 직관으로 해결이 안 돼요. 물론 나머지 2개 공식도 제가 증명은 해드려요. 수식적으로 증명 자체는 해드리는데 증명 과정을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아이씨 그냥 외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 2개는 직관으로 커버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 2개는 그냥 생암기예요. 그래서 그 생암기 얘기는 좀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직관으로 커버할 수 있는 이 6가지 공식을 잘 정리해 두시고 얘들은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자, 지난번에 변동환격 계산, 전보환격 계산 이익 차이 조정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러분들 정리해두고 외우세요라고 말씀드리면 언제 외워야 돼요? 잘 정리해놓고 나중에 언제 외워야 되겠다. 나중이라는 건 없다고. 그죠? 무조건 오늘 다 외워야 된다고요. 오늘 이따 회식할 때 물어봐야 되겠다. 회식할 때 제가 외우고 있는지 회식하러 오기 전까지 다 외워갖고 와요. 이거. 그죠? 이거 못 외우면 치킨 못 먹어. 그죠? 어쨌든 다 외워버리세요. 무조건 오늘 이 자리에서 다 외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되셨죠? 자, 어쨌든